실종된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기존의 정치 행태,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증을 느끼고 실종 선고를 한 거지 그 정치 자체는 새롭게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.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주류로 머물러 있던 개개의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주류로서 이제 편입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했어요. 그게 쭉 어디에 그럼 우리는 걸려가지고 갈 것인가 하다가 안철수라는 그런 인물에 의해서 하나 가탁 현상으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3의 안철수는 나타날 수 있고 그 현상은 올 수밖에 없다. 이대로 갔다가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. 또 하나 제가 한 15일간 이렇게 정치판을 내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정치인과 유권자, 우리 국민들은, 대중들은 서로 착시 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? 이것은 그 어느 정치인 다 속을 들여다보고 보면은 정말 보면은 실망할 면도 많고, 근데 그 순간까지는 안 가고 하나 하고, 또 정치인도 그걸 유권자의 그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순간순간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공존하는 건데, 앞으로는 저는 그런 현상은 이제 서서히 벗겨져야 한다. 물론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걸 느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은 대중의 착시 현상 속에서 살고 있다.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안철수 현상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 다른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탁 현상이 기성 정치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. 네. 지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른바 여러 정부 정권으로부터 이 현실 정치 참여에 이른바 러브콜을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초연하게 이 헌법과 시민과 사회를 위한 가치로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 나오셨어요. 어떻게 하실 겁니까, 앞으로? 글쎄요, 저보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 아니냐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그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이렇게 결심하고 한 2주간 했냐. 이것은 제가 서울을 지켰다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. 저는 수도이전법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살해 협박까지 받고 그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. 그래서 서울에 대해서는 저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서울 이전을 찬성했던 그 사람들하고 한번 치열한 논쟁을 벌이겠다. 이런 차원에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뛰어든 결과 여러 가지 정치 역학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왜 빨리 접었느냐. 이 정치권 또 정치 어떤 정략적 테두리에 제가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. 자기들은 변하지 않으려면 하면서 정말로 그런 것을 이용하려는 게 저 위에서부터 천천히 나타나더라고요. 저는 거기에 더 이상 휘말리지는 않겠다. 그래서 접었고 그 다음에는 정치인이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뻔뻔스러움을 저는 아직 내 마음속에 형성을 못했구나.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너무 직설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고 저는 지금도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글쎄요, 앞으로 현실 정치에 나설 생각은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정치권 밖에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공익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저는 제가 헛된 말로 또 이렇게 빌공약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좀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. 좀 더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우리에서 지금까지 볼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을 좀 더 국민들한테 공감을 일으키면서 파고드는 일, 이게 바로 정치라면 정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면에서 생활 정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좋은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. 네, 이제까지의 삶이 정말 도전과 또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그 이상에 대한 추구였는데 후배들에게 또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. 네.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저는 뭔가를 항상 찾으려고 그러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고 그럽니다. 고정관념은 뒤통수를 쳐라.
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험과 용기를 가져라. 아무리 젊더라도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는 그러한 그 용기가 없이는 또 안이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모험심이 없이는 이건 청춘이 아닙니다. 60대, 70대 노인이라도 바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한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. 남이 가지 않는 길 처음이 중요합니다.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건 아니죠.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긴 겁니다. 중국 철학자 너신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처음 내딛는 길이 중요하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몽골에 가면은 그 이 톤유쿠크라는 그 이 돌고르 명장이 그 초원을 통일하면서 징기스칸 전에 통일하면서 한 비문에 새겨진 글을 마지막으로 그 젊은이들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성 캐슬이죠.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괴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. 지혜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은 이렇다 그랬습니다.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. 나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. 우리 젊은이들,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고 또 같이 뛰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뭐 살아온 과거 또 현재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이 시대적인 이야기 소상하고도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또 많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건강하신 가운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헌법 정신으로 일관된 법률가의 길을 걸어온 전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 함께 만나보셨습니다. 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가슴 속에 또 하나의 나를 안고 담담하게 깨어있는 지성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 없는 공명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